오늘은 저기 블루투스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주통기 가이드가 있어요. 주통기 가이드 보면 비밀번호 설정. 비밀번호 설정이 여기 나오는 얘기는 이제 출고되어 나오는 기본 관리자로 쓰면 위험하다고 돼 있어요. 대부분 이제 비밀번호 없이 쓰진 않고 이런 디폴트 비밀번호가 출고 당시에는 이렇게 나와요. 왜 위험하냐면 비밀번호가 이렇게 공개가 돼 있습니다. 사전에. 여기 보면은 그 모델별로 아이디 패스워드가 다 이미 인터넷에 다 공개가 돼 있어서 이걸 먼저 사전에 넣고 공격을 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디폴트 패스워드는 정말 간단하고 거의 회사 이름이거나 그래서 바꾸라고 돼 있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상식이니까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은 이제 서버에서 왜 원격 루트를 막아야 되느냐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면, 여기 원격 터미널 이제 서버로 가면 원격 루트 막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루트의 원격 접속 차단. 근데 나도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었어. 루트 원격을 막는 이유는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제 평문 전송, 그러니까 SSH 평문 전송 때문에 막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루트를 다 막으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루트 계정 원격 접속자 U1이죠? U1.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차별 대입 공격, 사전 공격, 그래요. 그게 위험하다. 도대체 어떻게 위험하냐? 그래서 루트로 못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반 계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루트잖아요. 아이고, 튕겼네. 뭐 예를 들어 칼리 리눅스다. 루트 칼리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스위칭을 해서 루트로 가야지만 되게끔 하는 전략인데요. 이게 단순히 보면 이게 딱 와닿진 않아요. 아, 루트 쓰면 되지, 루트에. 그러면 과연 이게 패킷을 스니핑 하나요? 그러면 왜 루트로 들어가면 뭐 훔쳐보냐 이건데, 텔넷은 훔쳐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와이어샤크 이렇게 잡으면은 아이디랑 패스워드 나와요, 이렇게. 패킷을 평문 전송은 훔쳐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텔넷을 쓰지 말라는 건 이거고, 패킷 다 저기 까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타이핑하는 걸 훔쳐볼 수 있다. 그거는 뭐, 텔넷은 요즘 안 쓰죠, FTP랑. 뭐 훔쳐볼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일 전송하면 복원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해봐. 그래서 여기 칼리 리눅스에 툴이 있어요, 공격 툴이. 그래서 제가 한번 보면은, 지금 제가 네트워크 장비를 어드민 EV로 했는데, 이제 사전을 만들어야죠, 공격할 때. 이게 하이드라라는 툴인데, 일단은 이거를 만들어야 돼. 나는 지금 어드민, 루트, CS코 칼리를 공격할 거예요. 계정명을 넣는 거예요, 유저에. 왜냐면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공격할 곳이, 루트를 잠갔어요. 그럼 내가 어느 계정인지 알고, 계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유출을 해야 돼. 뭐, 톰캣, 뭐 제우스, 뭐, 이렇게 넣겠죠? 이게, 왜냐면은, 디폴트 계정 쓸만한 거에다가 넣을 거예요. 근데 이제, ABC를 쓰는지, ABCD를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피곤해지는 거예요. 루트를 백날 해봤자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계정을 만들었어요. 타겟을 정해야 되는데, 타겟 텍스트 파일로 있죠.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엠맵으로 돌려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서 엠맵으로 돌렸어요. 어떻게 하냐면 써. 엠맵으로 돌려서 이거 파싱하는 거예요. 19168 0.C 클래스를 돌려서 22번 포트가 나오면 타겟팅해서 IP만 뽑아내라는 명령이에요. 이렇게 돌리면 얘가 포트 스캔을 돌려요. 그러면 거기 22번 포트가 있는 애들만 뽑아주는 겁니다. 그럼 타겟은 이렇게 공격자가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포트가 다 열려 있으니까 인력 나왔죠. 타겟 파일이 있고 이제 사전 파일이 있어요. 사전은 여기 그 몇백 메가짜리가 지금 제공돼요. 칼리 리눅스에 로키유라는 파일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한 이 파일이 130메가인가 그러거든요. 이게 사전 있죠. 사전 쭉. 그래서 여기 하나씩 대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대입을.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패스워드를 넣었어요. 사전에 포함되게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왜 이게 뚫리냐? 요즘에는 그 유명한 게 있잖아요. 크리덴셜 스토핑이라는 게 있어요. 크리덴셜 스토핑? 크리덴셜 스토핑. 크리덴셜 스토핑. 여기 보면은 크리덴셜 스토핑이 뭐냐면 이 해커가 한 사이트를 해킹해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알아낸 다음에 그걸 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썼던 패스워드를 대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뭐 넷플릭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 데이터가 뚫렸다. 그러면은 그 관련된 그 패스워드를 다 동일하게 쓰면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진짜로 되는 패스워드 사전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DB로 만들어서 사전에다가 사람들이 쓰는 걸 실제로 넣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사전에다가. 이 사전은 되게 단순한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뚫긴 힘들어요. 뭐 이런 간단한 건데 진짜 크리덴셜 스토핑으로 사전을 만들면 실제로 쓰는 되게 복잡한 패스워드 리스트를 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한 곳이 뚫리면 다 뚫린다고 봐야 돼요. 웹사이트는 다 사전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다 자동화해서 보시 공격하지 이렇게 사람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웹사이트 열어보시면 계속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전 공격이 위험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IP랑 유저랑 그럼 유저 넣고 이제 사전 넣고 타겟 IP 있고 그다음 성공하면은 서셋스만 텍스트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포트는 SSH. 왜냐면 SSH를 지금 다 뽑았기 때문에 여기다 사전 공격을 할 거예요. 뭐 웹사이트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 돌린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무차별 대입을 해요. 그럼 여기서 보실 게 지금 어드민이 유저의 처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130메가라면 하루 종일 돌아도 이 어드민이 안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루트를 막았다 원격에서 그러면 루트를 이제 돌리겠죠? 근데 루트 당연히 못 들어가니까 이 아이디를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과 아이디를 왜냐면 루트를 쓰고 있으면 루트 넣고 그냥 사전 돌리면 되는데 루트를 막아버리면 내가 계정을 유추해야 돼. 어드민도 당연히 만약 안 쓰고 있다면 이렇게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드민만 한 세월 하는데 그 계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 대입하려면은 그게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루트를 막으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공격자도 이렇게 어드민 박아놓고 공격하지 이거를 유추해서 않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루트를 안 막았다고 가정하고 공격을 하겠죠. 대부분 웹사이트 열어놓으면은 다 어드민으로 들어와요. 일단 디폴트 계정을 다 사전에 있으니까 디폴트는 다 넣을 거고 그래서 웹아스 이런 거가 디폴트가 많으니까 웹아스는 당연히 있을 테고 이렇게 한 세월을 돌려야 돼요. 이거 한 몇 시간 돌려도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드민을 못 들어가게 하면은 계정을 유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전을 계속 돌려야 돼, 계정마다. 그럼 이 어드민 끝나고 이제 다른 계정 들어가서 또 들어가고 하면은 이게 아무리 그 많아도 이게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크리덴셜 스토핑으로 공격하면 아이디 패스워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실제 쓰는 거 매핑해갖고 때려버리면은 그냥 뚫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공격이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 다 바꾸셔야 돼요. 이미 그냥 내 패스워드 아이디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OTP를 걸거나 그래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돌리면 서버에서 어떤 반응이 오냐 서버에서 보시면 이거 지금 가서 올려놨어요. EXSI에 제가 로고를 한번 볼게요. 로고 보면은 어드민이 이렇게 공격이 계속 반복돼요. 이러면은 이제 공격이 들어왔다고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IP가 계속 반복돼서 찍혀요, 로그에. 계속 패스워드 틀리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하는 거면 공격이 들어왔다고 로그를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텀을 줘서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빠르게 대입하진 않고 실제 웹사이트는 이렇게 잠기기도 하니까 천천히 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사전으로 대입하니까 위험한 거죠. 몇 번 해도 반드시 뚫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지금은 쉴 새 없이 공격하는데 이렇게 하진 않고 실제로는. 근데 이거는 이제 로컬에서 만약에 로그를 안 본다 이러면 이렇게 무식하게 해도 뚫려요. 언젠가는. 그래갖고 사전이 지금 되게 정교하다. 사전이 정교해서 그렇고 그래서 루트를 막아야 돼요. 시스템에서는 디폴트를 쓰면 안 되고 아까 웹에 다 공개돼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돌려볼 거예요. 이게 한 세월 돌려도 안 되니까 서셋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제 성공한 거 나오죠. 그러면은 이 IP들은 어드민의 EV 패스워드 제가 해놓은 거예요. 사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접속을 해보면 어드민이 여기 들어가죠. 132 들어가시면은 패스워드 EV, 그러니까 EV 하면은 아웃 들어가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위험한 게 네트워크는 이렇게 세 글자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복잡도를 설정할 수 있지만 초반에 세팅을 안 하면 이렇게 복잡도 적용이 안 돼요. 네트워크가 좀 취약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뭐 서버는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네트워크는 조금 단순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복잡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단순한 1 넣어도 1도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전 공격으로 뚫린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해커들이 쓰는 사전은 막 다크웹에서 이미 파는 개인정보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그거 사고 팔잖아요. DB를.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 뚫린 그걸로 하니까 더 위험해. 더 위험하고 정말 뚫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계정마다 패스워드를 바꾸든가 해야 돼. 아무튼 그래서 원격 루트를 막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사전 공격을 해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크리덴셜 스토핑으로 사전 공격을 이렇게 하이드라로 할 수 있는데 뭐 이거 포트 스캔도 조심해야 될 게 공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함부로 돌리면 안 되고 저는 내부망만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 장비고 그래서 사전 공격은 테스트할 때는 아이디 사전에다가 패스워드 넣고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루트를 처음에 넣었으면 루트로 다 때려보겠죠. 그러면 이제 얻어 걸리면 루트가 접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루트 넣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를 막아야 된다는 거는 어드민 디폴트 쓰지 말라는 거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점검할 때 원격을 막아야 돼. 그리고 평문 전송 쓰면은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 이게 패킷으로 다 까볼 수 있으니까 이게 패스워드 다 보이니까 조심해야 돼. 이게 평문으로 쓰시면 안 되고
아무튼 사전 공격을 해봤고요. 뭐 이거 나도 이론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잘 안 써봤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검증을 해본 거예요. 검증을 해본 거고 칼리 리눅스의 툴이 있어서 하이드라 바로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타겟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유저도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그 해킹을 잘하니까 그 노하우가 있단 말이죠. 계정도 기가 막히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뚫린 만한 거. 그러니까 설치할 때 뭐 톰캣이라든가 뭐 제우스 웹2비 뭐 이런 계정을 먼저 뚫겠죠. 이런 게 디폴트로 쓰면은 이제 처음에 인스톨 당시 디폴트 쓰면은 확실히 뚫릴 그 소지가 높으니까 이런 솔루션이나 이런 거 디폴트를 먼저 공략함. 옛날에 리신이란 계정이 있었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리신이었어요. 이걸로 뚫고 들어왔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패스워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원격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